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소아과 의사이자 얼마 전 딸을 낳은 아기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한데 다른 일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됐어요. 진절머리 나던 에피소드 몇 가지와 모두 뒤집어버릴 반전의 이야기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꿈이었던 저는 공부로 한 우물만 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 학창시절과 대학시절에는 책상에 붙어 살았답니다. 인턴 생활을 바쁘게 보내고 레지던트를 소아청소년과로 선택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꼭 낫게 해주고 싶었고 미래의 새싹을 구해주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비인기 전공이고 다른 전공에 비해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아과 전공의까지 무난하게 올라갔고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이는 치과 의사예요. 의사 부부가 결혼했다고 주변에서 부럽다고들 하는데 사실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더 낫고 말고 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각자 개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들어갔는데 제가 2층 소아과를, 그이가 3층의 치과를 개원했답니다. 출퇴근 시간이 동일해서 집에서 같이 출근하고 병원 마감 후 함께 퇴근했어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분간은 병원 일에 몰두하기로 해서 아이 갖는 걸 조금 늦추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하지만 매일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안쓰럽고 안타까웠어요. 의사로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끔 심하게 아픈 아이가 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이건 의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인턴과 레지던트 때 무수한 환자들을 봐왔지만 어린아이들이 아픈 걸 보는 건 늘 가슴 아팠어요. 소아과의 문제는 정부에서 진료비 동결로 의사들이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저출산 시대이니 문을 닫는 소아과가 하나 둘씩 늘었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3곳의 소아과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적자를 보면서 병원 문을 닫게 됐죠.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걸 알면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다른 소아과들이 문을 닫자 어린이 유아 환자들이 보호자들과 로비를 가득 메웠고 진료 시간이 부족해서 2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은 늘 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자주 조언했습니다. 당신 평일에도 10시간씩 일하면서 토요일도 병원 문을 열겠다고? 다른 병원도 토요일에 여는 데 많아. 그건 아는데 우리 신혼부부야. 우리만의 시간도 가져야지. 우리의 시간? 여보, 앞으로 평생 함께 살 텐데 신혼이라고 특별하게 보내야 할까? 그리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줄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 간호사들이 맨날 주말에 문 안 여나는 질문을 받는다니깐. 당신은 천성이 의사 선생님이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 그럼 나도 토요일에 진료 봐야겠다. 당신 주말 근무하기 싫어서 개인 병원 낸 거 아니야? 그럼 마누라가 나가서 일하는데 가장이 집에서 놀라고? 나도 똑같이 열심히 일할 거야.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되지 뭐. 대신 매주 일요일은 우리 둘의 데이트 날이다. 명심해. 남편은 제 의사를 존중해주다 못해 똑같이 토요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일에 3번은 8시까지 병원을 열어두고 환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아이들을 위해 일해주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고 근처 아파트 단지와 다른 동네 주민들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았어요. 아이가 아파서 화가 나고 신경질적인 건 알겠는데 그 화를 의사인 저에게 푸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 선생님,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단순 감기가 맞냐고요? 내가 보기엔 독감 같은데. 독감 아닙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콧물이 나오고 기침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 사흘 뒤에 다시 오세요. 사흘 뒤에 또 나오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주사 센 거 놔주세요. 주사는 안 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심하게 아픈 게 아니니 처방된 약만 먹이세요. 이거 완전 돌팔이 아니야. 의사가 뭐 있다고야? 주사 하나 놔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딱 잘라 거절을 해. 무조건 주사 놔줘요. 보호자님 안 됩니다. 어린애한테 주사 함부로 놔주고 그러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보호자가 진료실 바닥에 가래침을 퇴 뱉더군요. 아이씨, 일하다 끊고 겨우 진료받으러 왔더니 약만 처방해주고 나가라고? 다시 오나 봐라.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저는 이런 진상을 저지르는 보호자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극성인 엄마구나 하고 넘겨버렸죠. 그런데 진상의 범위를 아주 높이 뛰어넘는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진상 보호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열이 펄펄 끓는 3세 유아를 데리고 와서 주사와 수액을 맞춰주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수액을 놔줬고 보호자에게 전해 3-4시간 정도 같이 병원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자 그 보호자가 멋대로 아이 팔에 꽂힌 주사바늘을 빼고 나왔어요. 아이, 더럽게 오래 걸리네. 이봐 간호사, 내가 바빠서 그만 가야 하니까 계산해줘. 보호자님, 수액을 다 맞아야 하는데요. 그냥 빼고 나오신 거예요? 조금 더 쉬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간호사 따위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애 열이 어느 정도 내렸으니까 빨리 계산이나 해. 네, 수액은 비보험이라 6만 원 지급하셔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수액을 절반밖에 안 맞았는데 그걸 다 받겠다고? 보호자님이 쓰던 수액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래야죠. 오랜만에 열받는 일이 생기네. 야, 간호사. 난 전부 다 지불할 마음 없으니까 수액 가져다가 무게 측정해서 돈 받아, 이년아. 보호자님,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 말씀 조심해 주세요. 어쭈구리, 이년 봐라. 지금 날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안 되겠네. 의사 데리고 나와. 니년 오야지 데리고 오란 말이야. 저는 진료실에서 다른 아이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정확히 들렸습니다. 살다 링거를 다 맞지 않겠다고 억지로 애를 데리고 나와 남은 링거의 값을 빼달라고 하는 보호자는 처음 봤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죠. 저는 아직 진료 중이었고 진상 보호자가 부른다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 보호자가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군요. 의사 선생님, 내 아들 수액을 절반만 맞고 가려는데 수액값을 다 받으려고 하네요. 간호사가 기본 상식이 없는 것 같으니까 혼 좀 내줘봐요. 영훈이 보호자님, 수액을 끝까지 맞아야 하는데 왜 중간에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걸 또 말해야 하나? 내가 바쁘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이 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왜 참견이야? 보호자님, 저 지금 진료 중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소리 지르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어쭈구리, 간호사년이나 의사년이나 손님을 똥으로 보네? 야, 더러워서 이 병원 다시는 안 온다. 대신 수액은 맞은 만큼만 지불할 테니까 간호사한테 지시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로비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수액 비용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상 보호자는 자기가 이겼다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병원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진상 보호자한테 갑질당한 게 속이 상했는지 일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따로 불러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테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진상이 많겠지만 소아과는 더하다고 설명해줬죠. 다행히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다시 밝은 미소를 찾고 환자들을 안내하고 제 할 일을 해내더군요. 그날 수액값 진상 때문에 조금 어지럽긴 했지만 다시 좋은 보호자님들 덕분에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까? 그 진상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을 하러 찾아와서 주사만 놔주고 보냈습니다. 갑질당할 게 없으니 별일 없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튿날 다시 병원에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진료실 밖 로비에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진상 보호자가 막말을 하더군요. 야! 주사를 어떻게 놨길래 애팔에 멍이 들어? 여기 시퍼렇게 멍든 거 보이지? 보호자님, 주사 놔주기 전에 주의점이랑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뻐근하거나 멍이 들 수 있다고요. 나 그런 말 못 들었거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보호자님, 이렇게 멍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나을 거라고요. 인연이 또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네 오야지 의사 나오라고 해. 나 그냥 못 넘어가. 이거 의료사고야, 의료사고. 결국 저는 보고 있던 어린이 환자의 진료를 마치고 다음 환자를 드리기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 보호자가 삿대질을 하더군요. 의사 나오네. 당신 이거 봐봐. 내 아들 팔에 멍든 거 보란 말이야. 저 간호사년이 주사를 어떻게 놨길래 이렇게 멍이 들어? 제 간호사 자격 없는 년 아니야? 보호자님, 주사를 맞다 보면 멍이 드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님은 자격 있는 분이시고요. 간호사님이 잘못한 게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야? 이것 봐라. 이것들이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야, 너 의료사고로 고소당하고 싶어? 병원 문 닫게 해줄까?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자님. 변호사 선임하셔서 고소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시니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것 봐라. 의사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하네. 죄송하다고 90도로 숙여도 봐줄까 말까인데 뻣뻣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있어? 보호자님, 지금 잘못은 보호자님이 하고 계세요. 영업 방해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보호자님들 보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경고했더니 진상 보호자가 로비를 둘러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아, 장사 잘 되는 병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애 하나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보호자님이 자꾸 억지를 쓰면서 방해를 하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의료사고로 고소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제 진료 방해하지 마세요. 조금 더 따끔하게 경고했더니 보호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아이를 안고 나가더군요. 간호사는 충격이 컸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간호사가 있으니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 다른 아이를 진료하기 시작했고요. 그날은 저도 멘탈이 깨져서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겨우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든 걸 아는지 걱정의 말을 해줬습니다. 여보, 힘들지? 이 소아과가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 갑질이 심한 거 잘 알아. 내가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위로는 무슨...
그리고 어느 의사나 고충이 있잖아. 당신도 힘들잖아. 난 그냥 할만해. 여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내가 혼자 벌어도 되니까 언제든 접고 싶으면 말해. 그만두다니. 내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래? 오늘 조금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저는 소아과 의사 일을 그만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저의 직업 이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진상보호자의 의료 고소는 없었어요. 당연히 고소할 수 없으니 고소장이 날라올 일이 없었죠. 그날 망신을 당했으니 다신 오지 않겠거니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비껴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보호자가 겨우 잊혀졌는데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데리고 왔답니다. 영훈이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더니 보호자가 답했어요. 우리 애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배탈이 심하네요. 진찰 좀 해주세요. 청진기를 대보니 아이는 단순 배탈이어서 약을 복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뿡 하고 기저귀에 변을 본 것 같았어요. 아으, 얘가 또 쌌네. 영훈이 넌 기저귀를 갈아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쌌니? 너 기저귀 뗄 나이 지났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영훈이 어머님, 배탈이 났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데리고 돌아가세요. 진료해준 김에 우리 애 기저귀나 갈아줘요. 내 손에 또 똥 묻히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해줘요. 네? 그건 곤란합니다. 전 진료하는 의사예요. 다음 환자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나가세요. 진짜 까탈스럽네. 내가 다른 병원에 가려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손님을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보호자님, 여긴 병원이에요.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몰라! 내 아들 기저귀 갈아주기 전까진 안 나갈 거예요. 빨랑 갈아줘요! 몇 번이고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냥 보호자 소원대로 제가 영훈이의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뭐야? 기저귀 처음 갈아보나? 이게 뭐야? 헐렁하게 갈아주면 나중에 똥이 옆으로 셀 거 아니에요? 다시 갈아요. 제발 그만하시죠. 간호사님, 환자랑 보호자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게 의사라고 사람 말 무시하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영훈이 어머님이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기저귀 갈아줬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이 망할 잡년을 봤나. 이 똥이나 처먹어라. 보호자는 방금 벗긴 똥 묻은 기저귀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제 얼굴과 옷에 변이 잔뜩 묻었죠. 저는 가운을 벗어 얼굴을 닦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간호사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양해 구해주세요. 빨리 샤워하고 올게요. 네, 선생님. 어서 가보세요. 진료실에 CCTV가 없지만 로비에 CCTV가 있고 제가 똥을 뒤집어 쓴 걸 여러 사람이 봤으니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와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샤워할 시간이 없으니 화장실 물 호스를 머리에 대고 몸을 씻었습니다. 이윽고 간호사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줬고 재빨리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들은 이미 와 있었고 상황을 목격한 간호사와 다른 보호자의 말을 듣고 보호자를 데려가기 전에 저에게 묻더군요. 의사 선생님, 이분 고소하실 겁니까? 처벌 의사가 있으신지요? 네? 처벌이요? 그 순간 진상보호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서 큰 결례를 했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영훈이 어머님, 진심이세요? 갑자기 사과를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진심이죠, 선생님. 제가 화를 참지 못하는 병이 있나 봅니다.
요즘 계속 실수를 하네요. 오늘 있었던 일 선처해 주시면 다시는 방해가 되는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이 병원의 발길을 끊을게요. 그 사과를 받고 울고 있는 영훈이를 보자 바로 이성을 찾았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아이가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 괜히 고소해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오셔야죠. 제 병원이든 아니든 선택은 보호자님 몫입니다. 그럼 경찰관님, 그냥 경고만 해주시고 훈방해 드리세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경찰관은 보호자를 데리고 나가 경고의 말을 하고 훈방시켰답니다. 똥을 뒤집어 쓰고도 용서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며칠 조용하고 차분하게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나흘이 지나자 기막힌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당신이 애가 똥 쌌다고 쫓아낸 의사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진료받으러 오신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진료받으러 온 거로 보여?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하러 온 거야 이년아. 아픈 애가 똥 좀 쌌다고 쫓아내는 게 의사 자격이 있냐? 뭔가 큰 오해가 있나 본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닥쳐!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는 걸 보니 진짜 막대먹은 년이네. 니년 병원이 망하길 저 하늘에 기도할 거야. 그렇게 폭풍우와 같은 막말을 쏟아부은 여자는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음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다른 여자가 혼자 들어오더니 감기 기운이 있다며 진찰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진기를 가져다 대려는데 제 멱살을 콱 움켜잡더군요. 당신이 3살짜리 아기가 똥 쌌다고 쫓아낸 의사냐? 이 못돼먹은 년아.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네? 도대체 그런 소문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이 의사년아, 맘카페에서 당신 이야기가 엄청 많아. 소아과가 줄줄이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병원으로 오는데 애들이랑 보호자들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다고. 맘카페요? 제가 쫓아냈다는 보호자님이 거짓말을 올린 것 같네요. 전 기저귀를 갈아줬고 그 보호자한테 똥기저귀로 맞았단 말이에요. 진짜 피해자는 저라고요. 목격자도 있어요. 밖에 있는 간호사한테 물어보라고요. 저는 멱살을 잡혀서 침착하지 못하고 딱따구리처럼 다다다다다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지 않은 여자는 제가 성질 더러운 거짓말이라고 욕하더니 맘카페에 글을 올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맘카페라는 곳에 들어가 저에 대해 어떤 소문이 있는지 가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는지 인증을 해야 가입이 된다며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아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이 맘카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사람 하나를 마녀 사냥하는 무서운 집단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려고 애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아이디를 받았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 제 병원을 검색해보니 별의별 막말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대변을 본 애기와 보호자에게 쌍욕을 하고 쫓아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전부 저에 대한 쌍욕이었고 저와 제 병원을 문 닫게 만들자며 토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영훈이 보호자인 여자가 경찰서에 출석했고 벌금형으로 200만 원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글은 삭제됐습니다. 맘카페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친구 아이디로 자주 들어가 저에 대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벌금을 세게 맞은 그 보호자가 글을 다시 올리는 일은 없더군요.
또 저희 병원의 발길을 끄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벌금을 200만 원이나 냈으니 정신 차렸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어린이가 혼자 병원에 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거북하다며 진료를 받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보호자 없이 진료를 받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료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전화 신호만 갈 뿐 받질 않았답니다. 아이 상태를 보아하니 심각하게 아픈 것 같아 일단 치료부터 하고 부모한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몸이 아픈 아이에게 주사를 놔주고 수액을 놔줬어요. 또 이마에 얼음주머니도 올려줬죠. 수액을 다 맞아갈 때쯤 아이 보호자인 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9살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치료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공무원이 주저리 설명하는데 법적 절차를 받아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하겠다고 하더군요. 아픈 아이를 치료해줬고 보호자도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뒤에서 신고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어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푹 쉬면서 병원을 접고 큰 병원의 페이닥터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더군요. 법적인 일을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소아과 의사로서는 그게 가장 알맞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일단 저는 한 달 동안은 생각을 비우고 늘어지게 잠을 많이 잤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집에 있으니 새끼밥을 다 차려 먹거나 배달시켜 먹었네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는 개인 병원을 접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이것 또한 경험이고 겪어야 할 숙명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현명하게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또 맘카페에 저에 대한 안 좋은 글을 누군가 올렸더군요. 돈벌이를 위해 부모 없는 애를 마음대로 치료했다며 불매운동하듯이 저희 소아과에 가지 말자는 글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글쓴이를 보니 저에게 똥기저귀를 날린 보호자였습니다. 일지를 짐작해보니 9살 아이의 모친이 그 똥기저귀 여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글을 적겠어요. 저는 분통해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을 적은 거라며 표현의 자유가 어쩌니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맘카페에 들어가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니 아예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만 생각하는 의사로 일하기로 했죠. 영업정지와 맘카페의 영향이 있었는지 환자의 수가 절반 이상 줄자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아과가 줄줄이 문 닫는 이유가 바로 적자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가 그 상황에 닥치고 만 거죠. 맘카페에 표적이 되니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적자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라고 조언해줬어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만 믿고 적자를 보면서 수개월 병원을 운영했답니다. 그런데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하나둘 찾아오는 보호자와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치료받고 빨리 나은 입소문이 터지면서 다시 병원은 바글바글해졌답니다. 맘카페의 선동을 저의 진심으로 이겨낸 거죠. 그때 의사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던지 다시는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바빠진 병원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조용했던 병원에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영업정지 당하고도 살아남은 걸 보니 꽤 유능한 의사긴 한가 봐요. 영훈이가 아파서 왔나요? 어디가 아프니, 영훈아? 또 배탈이 났어요. 애가 맨날 저 몰래 뭘 주워 먹는지 자주 그러네요. 네, 진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청진기에 배를 대봤고 열을 재고 동공도 확인해 봤어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서 배탈을 막을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보호자님, 3일치 약 지어 드릴게요. 이후 또 아프면 데리고 와주세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선생님, 또 우리 애가 똥을 쌌나 봐요. 안 되겠네. 선생님이 좀 갈아주세요. 한 번 진상은 끝까지 진상인가 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님,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셨었죠? 그래서 벌금도 내셨고요. 그리고 9살 어린이를 치료한 걸 신고한 것도 영훈이 어머님 맞으시죠? 저 다 알고 있어요. 맘카페에서 다 읽었다고요. 아이고, 그걸 다 보셨나 보네. 맞아요, 내가 신고했어요. 친구 애가 혼자 와서 치료받고 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고 때려버렸다고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험한 꼴 당합니까? 덕분에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안 하려고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의사에게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뭐야 지금? 내가 시키는 걸 못 해주겠다? 하! 이 의사년이 내가 말을 곱게 해줬더니 기어오르네? 너 또 한번 영업정지 당해볼래? 보호자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튼 나는 애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 아닙니다. 진료 끝났으니 나가주세요. 이게 지금 까불었겠다? 영훈아, 너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훈이 데리고 나가세요. 애 혼자 두기 불안해서 그러니까 잠깐 데리고 있어봐. 정말 방해가 많이 되는 진상 보호자 때문에 다음 환자가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영훈이와 말 몇 마디 주고받고 사탕을 쥐어주는데 그 순간 진료실에 들어온 진상 보호자가 화장실에서 가져온 슬리퍼로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야, 기저귀 가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슬리퍼로 절 때린 거예요? 구두로 날리려다가 슬리퍼로 바꿔준 거야. 괜히 니년이 다치면 골 아파지니까. 슬리퍼로 결론을 내렸지. 지난번처럼 똥기저귀 날리면 괜히 걸리잖아. 그런데 지금 쓰레빠 싸대기는 증거가 안 남잖아. 여긴 카메라가 없으니 네가 맞은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 전 보호자님 아들을 진료해준 의사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이년아,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인 줄 알아? 돈도 안 되는 소학관하는 주제에 어디서 보호자를 무시하니? 눈깔에 힘 빼라! 저는 내선 전화기로 간호사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려는데 수화기를 빼앗더군요. 그러더니 수화기를 발로 밟아버리고 애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이가 없었죠. 당황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이지도 않았답니다. 지난번에는 똥기저귀로 맞고 이번엔 화장실 슬리퍼로 싸대기를 맞았네요. 저는 그 상황에도 다음 유아 환자가 걱정이 돼서 빨리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뺨 맞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포커페이스로 미소를 지으며 진료를 무사히 잘 끝마쳤어요. 진료실에 CCTV가 없고 제가 슬리퍼 싸대기 맞은 걸 증명하자니 골이 아파지더군요. 일단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나중에 방법이 떠오르고 여유가 생기면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저의 멘탈이 강해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보호자에게 얻어맞으니 머리가 빙빙 돌았고 이성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참 많이 남았나 보더라고요.
며칠 동안 무난하게 진료를 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 신고를 하려는데 그 진상보호자가 자기 발로 먼저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맘카페 친구들과 우르르 들어오더군요. 점심시간을 맞춰서 와 다른 환자는 아무도 없었고 간호사들도 식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저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영훈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뭐 하긴, 니년한테 따지러 왔다. 너 엊그제 맘카페에 글 올렸지? 맘카페 글이요? 아, 그 영훈이 보호자님이 걔 진상이라고 올린 거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나도 당하고만 있기 싫어서 어머님이 한 짓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서 올렸어요. 근데 인기글로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슬리퍼 싸대기를 맞고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저도 똑같이 글로 혼을 내주려고 친구 아이디로 영훈이 보호자의 만행을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추천이 1000개가 넘고 댓글도 500개가 넘었답니다. 모두 영훈이 어머님에 대한 악플이었죠. 그래서 맘카페에서 친한 친구들을 여럿 데리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상했던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영훈이 어머님, 혼자서 절 상대하진 못할 것 같아 떼거지로 불러다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도 진실을 알고 이러시는 건가요? 여러분, 영훈이 어머님이 뭐라 했든 그건 거짓말입니다. 날 상대로 마녀 사냥하려고 지어낸 말이라고요. 인연이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다 같이 인연 응징해 줍시다. 그럽시다. 이런 나쁜 의사는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나도 여기서 우리 애 진료받은 적 있는데 그때 표정이 기분 나쁜 것 같더니 하는 짓이 완전 양아치네. 저 선생 우리가 혼내주고 맘카페에 진실을 올립시다. 자, 다들 동영상 켜세요. 맘카페 무리는 저에게 사실을 토로하라며 악을 쓰더군요. 제가 똥기저귀를 맞은 것과 슬리퍼 싸대기를 맞은 건 믿어주지 않았고 영훈이 어머니의 말만 믿더라고요. 제가 똥싼 애한테 더럽다고 쫓아냈고 불친절하고 막대먹은 의사라는 걸 다 믿고 있었답니다. 군중 심리와 마녀 사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제대로 깨달았죠. 제가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막으며 억울하다. 진실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열변을 토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와 점심을 같이 먹겠다고 위층에 있던 남편이 내려왔어요. 그이는 혼자가 아닌 한 남자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맘카페 여자들에게 그만하라고 외쳤고 옆에 있던 의문의 남자가 헉소리를 내며 영훈이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난 우리 카페 건물주 만나러 왔지. 근데 소아과에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뭐하는 짓이야? 당신 내가 벌금 문 거 기억하지? 그 맘카페에서 허위사실 올렸던 거? 설마 앞에 계신 의사 선생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렸던 거야? 당신 여자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무뚝뚝해서 내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던 양반이. 그냥 신경 끄고 나가. 미친 여자야. 이 선생님이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우리 건물주 사장님의 사모님이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건물주는 노인네잖아. 그럼 인연이 노인네 새 마누라라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르신의 아드님이 내 옆에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셔. 그리고 당신 앞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아내분이고. 당신 밖에서 뭐하고 다니나 했더니 이러고 다녔던 거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뭐? 우리 건물주가 바뀌었어? 저 치과 의사 양반이 아들이라고? 영우 아버님이 말하는 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금수저였고 건물을 2채나 물려받았답니다. 영우 아버님은 당장 사과드리지 못하겠냐고 으름장을 놨고 카페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용서를 빌라고 했죠. 그러자 진상보호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카페 건물주 사모님이었군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해합시다. 네? 화해요? 저는 화해가 아니라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한 짓 다 고백하세요. 알겠어요. 맘카페 회원 여러분, 실은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똥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했고 그 기저귀를 선생님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기저귀를 헐렁하게 채워서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리고 영업 정지시킨 것도 내가 한 짓이야. 저 선생님은 혼자 찾아온 아픈 아이를 치료해준 거야. 돈 벌겠다고 억지로 진료한 게 아니라고. 또 며칠 전엔 슬리퍼로 싸대기도 날렸어. 그러자 맘카페 회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영훈이 엄마, 그럼 우리한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옆에네 웃기네. 그럼 훌륭한 선생님을 괜히 괴롭혔다는 거야? 영훈 엄마 사이코패스인가 봐. 어떻게 그런 막대먹은 미친 짓을 해? 또라이 중에서도 상또라이네. 긴 말할 거 없어. 이 옆엔 내가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빌게 하자. 이 옆엔 내야 꿇어. 맘카페 여자들은 힘으로 영훈이 어머니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겁을 먹은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저에게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어요. 괜히 성질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용서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은 없어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분노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병 따윈 없다고요. 여보, 당신 건물에서 카페 사장 내보내. 장사 못하게 막아버려. 제가 생계 위협의 말을 꺼내니 바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시겠어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금 털고 대출받아서 차린 카페예요. 저희 식구한테는 카페가 전부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진상 보호자는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맘카페 회원들은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 손가락질로 영훈이 어머니에게 막말을 했고, 영훈이 아버님은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똑같이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 처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날뛰는 여자입니다. 단속 못한 제 탓이니 저한테 화풀이해 주십시오. 오늘 건물주 사장님인 부군께 연장 계약을 하러 온 날인데 저희 나가라고 하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다. 아, 오늘이 계약 만료일이군요. 그럼 잘 됐네요. 바로 짐 싸서 길바닥에 나앉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세게 화를 냈더니 두 부부가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던 맘카페 여자들은 동영상과 사진을 마구마구 찍었답니다. 남편은 저의 의사대로 일 처리를 하겠다며 재계약 여부는 저에게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영우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화가 나서 막말을 했지만 진심은 아니에요. 한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할 일은 없다고요. 카페 운영 계속하세요. 제가 용서해주겠다고 하니 진상보호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군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미친 짓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용서해주시다니. 정말 천사가 따로 없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맘카페에 본인이 한 짓을 자백하는 글과 반성문 올리세요. 네? 반성문이요? 여기 있는 회원들이 알아서 올릴 텐데. 아니요, 직접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시발점이 영우 어머님이었으니 끝도 어머님이 맺으셔야죠. 저 똥도 뒤집어 쓰고 슬리퍼 따기도 맞았어요. 또 당신이 신고하는 바람에 영업정지까지 받았다고요. 이 정도 요구는 들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선생님에 대한 진실과 반성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요.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사과 받았으니 봐드릴게요. 어서 일어나요. 저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며 진상보호자를 용서해줬고 병원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어요. 비굴하게 제 앞에서 빌던 진상년을 보니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 근데 왜 똥기저귀에 맞은 거랑 슬리퍼 싸대기 맞은 거 말 안 했어? 당신한테 그런 일 있었으면 내가 나서서 해결했을 거 아니야. 조금만 조사하면 그 여자가 내 건물에 새들은 카페 사장인 건 금세 알았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당신 속은 어떻겠어. 그리고 스스로 이겨내고 싶었어. 근데 당신 아니었으면 해결 못했겠다. 오늘 당신이 병원에 들어와서 다 해결됐잖아. 그 진상 아줌마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오지 않거나 와도 설설 길 거야. 여보, 고마워. 얼떨결에 알게 된 건데 뭐가 고맙냐. 다음부턴 이런 일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이 남편이 대단한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몰라? 그래. 앞으로는 무슨 일 당하면 바로 고자질할게. 됐지? 어서 밥이나 먹자. 남편 앞에서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맛있게 식사를 했고 이제부터는 진상 아줌마가 까불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점심시간에 간호사들과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간호사들이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맛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 건물에 있던 진상보호자의 카페를 지나가는데 그 안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사람이 꽉 차 있을 점심시간인데 진상보호자 부부가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저는 사정이 궁금해서 간호사들에게 먼저 식당에 가 주문하라고 했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영훈이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가게가 텅 비었네요? 원래 장사 잘 되던 가게 아니었던가요? 네, 원래는 잘 됐었죠. 근데 맘카페에 제가 불친절하고 커피 맛이 더럽게 없다고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어요. 정말요?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커피를 마셔보면 알겠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선생님. 특별히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짓을 용서해 주셨으니 평생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영우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막말을 하더군요. 이 여편네야, 가게가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평생 무료 타령이야? 당신이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한 것도 모자라 젊은 여자 손님한테 욕하고 따귀 날렸잖아. 동영상 찍은 손님이 인터넷에 올려서 완전 나락가게 된 거잖아. 왜 맘카페를 탓해? 들어보니 진상보호자는 자기 카페에서도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다 못해 손찌검까지 했나 봅니다. 경찰서에도 다녀오고 합의금에 벌금까지 맞아서 영우 아버님이 골치를 심하게 앓았다고 하네요. 당연히 카페에는 손님이 없을 만했죠. 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나, 영우 어머님은 그 버릇을 못 고치나 봐요.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도 스스로 말아먹다니. 월세 3개월 밀리면 나가야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아주 쌀쌀맞은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우 아버님은 이미 장사를 포기했다 말했고 영우 어머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저를 보더니 아부를 떨며 부탁을 하더군요. 선생님, 건물 한 채 더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거기에 다른 이름으로 카페를 내면 안 될까요? 여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요. 네? 이미 이 카페는 망했는데 누구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리를 달라고요? 내가 왜요? 아이 선생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이 카페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게 순진한 사람 꼬셔서 넘기게 해주세요. 지금 저랑 같이 사기치자는 거예요? 어머님은 알면 알수록 개진상이네요.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게 정리나 잘하세요. 요즘 공장에 일손 모자르다고 난리던데 그쪽으로 취직해보세요. 선생님,
건물이 두 채나 있고 의사 선생님이니 우리 도와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 영호를 생각해서라도 살 길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괜히 여길 들어왔네요. 뭐 아무튼 제대로 망해먹은 건 본인 탓이니 받아들이고 벌 받으세요. 그럼 이만.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콧방귀를 뀌고 카페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카페를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네요. 듣기로는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가서 시집살이를 한답니다. 그렇게 남 욕하고 못살게 굴더니 끝이 참으로 통쾌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의사로 일하고 있고 슬아에 딸을 낳았답니다. 그 진상 보호자가 시집살이로 괴롭고 힘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